네, 꿀벌입니다. 네, 미국 주식 사토와에 대해 시작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 제10년물 금리의 4시간 봉이고요. 얘가 이 기준선을 하방 이탈을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미국 주식의 하방 압력이 조금 완화가 되었는데요. 계속 이런 하락 추세를 좀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고, 다시 이 지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막고 이런 식으로 좀 떨어져 주는 그림이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이 기준선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금 리테스트하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 추세가 좀 더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에 따라서 미국 주식이 좀 더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나스닥 선물의 경우에는 박스권의 상단부에 와 있습니다. 박스권의 상단부라는 말은 이거를 돌파를 한다면 4시간 봉 기준으로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다시 밑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만약에 얘가 이 상단부를 돌파를 한다면 신고점 이거를 이 대략 19,000을 만나러 갈 것이고, 19,000을 뚫으면 이제 투더문 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QQQ로 다시 보겠습니다. QQQ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아니라 딱 어제 종가의 기준이 반영이 된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따 나스닥 선물이 반영되면 얘도 봉이 아마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박스권 상단보다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조정이 살짝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속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의 마무리가 나스닥 본주보다는 늦습니다. 이 반도체 기술주는 특성이 그래요. 이제 조정이 좀 더 회복이 늦고 대신에 상승할 때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을 해버립니다. 둘이 상승하는 이제 각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TQ와 속스를 좀 적당한 비율로 가지고 있다면 상승장 때 포모도 덜 느끼고 조정장 때 맞는 아픔도 덜 느끼고 좀 그런 둘이 완화작용을 서로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TQ랑 속슬 뭐 두 개 다 별 문제 없다. 박스권 안에서 잘 놀고 있다. 그리고 조정이 TQ는 살짝 마무리되는 단계가 보여진다. 그렇게 봅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행보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매물대를 많이 쌓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행보가 훨씬 더 깁니다. 행보가 이렇게 길다는 건 어떤 말이냐? 그 다음에 분출되는 추세가 굉장히 강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주분들은 하루빨리 테슬라가 이렇게 빨리 시세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급하기보다는 굉장히 큰 추세가 나오려나 보다 이렇게 좋아하셔야 됩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 이평선 굉장히 좁아지고도 모아진 거 보여주실 겁니다.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테슬라 주주라면 1차적으로는 여기 닿는 거 확인할 것 같고, 이거는 242평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좀 더 상승을 바라볼 것 같은데, 여기서 판다는 말이 아니라 일단 여기 이전 저항대도 겹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지지를 받고 이 선에서 이런 식으로 딱 잘 지지를 받는다면 위로 좀 더 쏠 수 있단 말이니까 주의 깊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별 문제가 없다. 다만 행보가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추세가 더 엄청나게 클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거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이제 제가 구독자분이 좀 엔비디아 롱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만약에 제가 엔비디아 롱을 들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결론을 저 스스로 좀 내봤는데요. 우선 저는 엔비디아가 당장의 이런 폭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당장의 폭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엔비디아는 횡보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나스닥의 대표적인 대장주잖아요. 애플을 제치고 그렇게 됐는데 곧 대선이 있어요. 대선이 있을 때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런 식으로 꼬꾸라진다고 보면 나스닥 전체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겁니다. 특히 반도체는 그렇고. 그러면 대선 전에 미국 주가가 꼬꾸라지는 것을 미국 대통령이 원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엄청난 폭락이 나오는 것보다는 횡보가 좀 더 그림이 예뻐 보인다. 그리고 횡보를 하면서 지금 벌써 볼린저 안으로 들어왔죠. 횡보를 하면서 과열을 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다시 상승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이때도 굉장히 갭 상승을 하면서 떴는데 여기서도 횡보를 하다가 쭉 올려줬죠. 이게 어느 정도냐? 18%거든요. 엔비디아 본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엔비디아 롱 기준으로 한다면 36%인데
이거를 이제 못 먹어 또 보내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저는 한 4분의 1 정도만 덜고 나머지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제가 그어놨던 이 기준선 1086 대략 1100 정도를 하방 이탈한다면 좀 더 팔고, 그리고 저는 그 현금으로 밑에서 엔비디아 다시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 팔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는 투자를 할 때 감정을 저는 가장 잘 제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의 경우 엔비디아가 조정 없이 그냥 이렇게 쭉 날아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 포모를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엔비디아 다 파는 거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엔비디아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인이었고요. 네, 인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급격한 떨어지는 칼날은 어느 정도 막아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5.3을 그어놨는데, 이것도 4시간 봉으로 상방 돌파를 좀 더 해주면서 약간의 하락을 막아준 모양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얘가 갑자기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가능성보다는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횡보를 하면서 매물대를 만들고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매물대가 여기랑 겹치죠. 여기랑 겹칩니다. 그래서 인도 이제 뭐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는 조금 막아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을 한다면 어차피 저희는 3분할로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또 주우면 됩니다. 그래서 큰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인 기업 관련 기업을 물어보셔서 제가 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코인베이스 마지막으로 빼고. 자, 마라랑 클린스파크, 이거 두 개가 채굴 기업입니다. 그리고 WGMI, 얘도 채굴 기업이더라고요. 얘는 채굴 기업의 ETF인데요. 차트적으로만 본다면 뭐 클린스파크는 그냥 횡보고, 마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18.8, 그러니까 이 하방선 이것만 깨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WGMI, 얘 같은 경우에도 15.9, 이거만 하방 돌파하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마라, 클린스파크, WGMI,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얘도 투자를 안 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뭐 1500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상승 추세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제 투자 철학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별주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 명언 중에서 이런 게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거를 제가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을 해볼게요. 저는 개별주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저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보유 주식 목록이 TQ, 속슬, 코닐, BITU, 인, 이렇게 딱 5가지인데요. 나중에는 여기서 인 날리고, 그 다음에 코닐 날리고, 속슬 날리고, TQ와 BITU, 최종적으로는 이거 2개 정도만 들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 좀 사족이었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TQ 같은 경우에는 QQQ의 3배죠. 나스닥 100기업의 ETF입니다. 속슬은 반도체 모음집이죠. 그것의 3배. 코인베이스는 개별주긴 하지만 조금 예외 상황인 것이, 저는 코인베이스를 알트코인의 인덱스 펀드로 생각합니다. 네, 이렇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비트코인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자리일 때 마이너스 40% 50% 한 번에 맞는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덩치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한 번에 50%를 뺏는 일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다른 알트코인과 다르게 좀 코인계의 근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딱 얘 하나 정도 제가 개별주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다른 알트코인이 다 망하더라도 비트코인 하나만큼은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굳게 그냥 믿음의 영역으로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들고 있고, 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 3배죠.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마라랑 WGMI,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채굴기업의 ETF더라고요. 얘는 채굴기업이라는 한 계란에 해당됩니다. 즉 개별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꿀벌님. WGMI는 채굴주 ETF인데 얘가 어떻게 개별주죠? 얘가 그러니까 전반적인 코인 시장을 반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코인의 뭐 알트코인의 집합 이런 걸 반영해 주는 게 아니라 딱 채굴이라는 그 한 섹터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별주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스닥 중에서도 뭐 친환경 에너지 기업 ETF 이런 건 제가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거 제 일종의 개별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BITU랑 영역이 겹치죠. 그런데 저는 일단 얘는 한 주당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고 그리고 BITU는 비트코인 그 자체를 2배로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영역이 겹치는데 BITU가 훨씬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빼고 BITU를 포트에 넣었습니다. 뭐 물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개별주 하지 말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개별주를 여러 개를 들고 이제 한 바구니에 여러 개를 들고 위험을 분산시키라는 뜻이었지만 저는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가 비트코인 선물에 조금 비중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하게 가져가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코닐 같은 경우가 저희 미장 중의 유일한 공격수 이거 2개 정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포트에서 코닐이 비중이 꽤 크게 들어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개별주 대신 이제 안전한 ETF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라, WGMI, 클린스파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이런 기업을 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차트적 기준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얘네를 하지 않는 이유, 개별주라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인데 이게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좀 자세한 분석은 내일 영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무난하게 상승 잘 해줬고요. 217 지키면서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승 추세 잘 그리고 있다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크게 걱정할 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요약을 하자면 QQQ와 속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듯하고 박스 권한에서 무난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이는 급격한 하락은 좀 막아준 상태이고 바로 또 상승보다는 매물대를 그리며 상승하거나 2차 하락한 다음에 매물대를 그리면서 상승하거나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때 2차 매집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큰 걱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엔비디아 급등 후 횡보 중인데요.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 개미가 많이 타서 큰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나스닥 대장주의만큼 급락보다는 이제 횡보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자 키움개미 순매수에서는 엔비디아 롱이 없네요. 너무 많이 타서 뭐 그런가요? 자, 그다음 마라, MSTR 이런 애들은 코인 관련주긴 하지만 채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죠. 그런 특정 섹터이기 때문에 코닐, 그다음 BITU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대신 말하는 겁니다.가 더 좋아 보입니다. 참고로 제가 엔비디아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지금 엔비디아 사세요가 아닌 거는 아시죠? 네, 전 엔비디아 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고 오늘도 좀 평소보다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뿅!